청정한 자연 생태 환경과 남해의 온화한 기후가 만난 가야의 땅. 도시와 농촌, 첨단과 옛것, 자연과 기술의 조화가 천천히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 경상남도 김해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3년 전 아프리카 왕 달팽이로 출연했던 김삼복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또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농장에서 자랑할 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번 촬영하러 오실래요? 억대 효자 작물로 인상 깊었던 바로 그 식용 왕 달팽이. 그 길로 바로 훈이 PD가 나섰습니다. 부자 농부가 공개적으로 자랑하고픈 일이 있다는데 안 찾아볼 수가 없겠죠. 여기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삼복 부자 농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확실에 찬 부자 농부. 거두절미하고 따라오라는데 하하, 도대체 어떤 자랑거리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부자 농부가 제작진을 이끈 곳엔 이분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3년 전 그대로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전히 단아하시네요. 부자 농부에겐 없어서는 안 될 단짝이죠. 방송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저희 농장이 다른 쪽에 있었는데 방송 후에는 저희가 새로운 이곳 보금자리로 이사도 했고요.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찾아주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좀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 농장을 이전하셨네요. 찾아주는 분이 많아 새롭게 달팽이 사육장을 확장하신 건가요? 예전에는 200평이었었는데 이사를 하면서 규모를 60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요? 아니, 방송 나가고 바쁘셨다더니 농장을 3분의 1로 축소했다면 매출도 그만큼 줄었을까요? 매출액은 전혀 이상 없고요. 이전처럼 4억의 매출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생달팽이 및 달팽이즙 판매로 연매출 4억 원. 농장 규모는 작아졌지만 연매출은 그대로 4억 원. 소규모 고소도 달팽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방송 후 찾는 분들이 많고요. 방문 판매와 인터넷 판매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코로나가 지나서 회복세가 좀 빠르더라고요. 아하,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려고 절 부르신 건가요? 달팽이 덕에 새롭게 시작한 작물이 있습니다. 달팽이 덕에 새롭게 시작한 작물이요? 달팽이가 어떤 새바람을 불어오게 한 건지 부자농부가 자랑하고팠던 그 새 작물이 드디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짜잔! 여기가 바로 새로운 작물을 키우는 곳입니다. 줄지어선 까만 통. 외관상으로는 달팽이 사육통과 비슷한데요. 이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뾰족한 노란색의 흰 줄기. 달팽이 농장에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숙주입니다. 녹두에 싹을 틔워 키운 숙주. 아하, 아삭하니 참 맛있는 숙주가 새 작물이었군요. 저는 달팽이와 숙주로 연매출 6억을 올리고 있는 김삼복입니다. 달팽이의 숙주까지 부자에 더 부자가 됐다는 김삼복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360제곱미터에 달팽이와 숙주를 모두 키워 연매출 6억 원을 올린다는데 달팽이와 숙주의 조합은 어떻게 이뤄진 건지, 소규모의 고수익,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 비법 시원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일과를 숙주와 시작한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제 눈이 침침한 건가요? 너무 어두컴컴한 거 아닌가요?
숙주를 이거 제대로 알아보긴 하겠어요. 이 숙주는 그 빛을 보면은 강압선 작용을 하고 그래서 머리 부분이나 떡잎 부분이 새파랗지기 때문에 저희는 어두운 곳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뽀얗고 노란 숙주를 키우려면 빛부터 차단하는 게 기본. 하하, 맞죠? 그러고 보니 달팽이도 빛이 차단된 사육실에서 검은 통 안에 키웠었는데 왜 그런 거죠? 달팽이는요, 야행성이라서 새카만 통을 통해서 빛을 차단해 주거든요. 야행성이라 인위적으로 빛을 차단해줘야 하는 달팽이와 광합성을 하면 안 돼. 빛을 차단해줘야 하는 숙주.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건 둘이 꼭 닮았네요. 어둠 속에서 자란 숙주 맛은 과연 어떨까요? 뭐 비릿한 것도 없고 맛있어요. 자, PD님도 한 번만 드셔보세요. 훈이 PD 생숙주 맛은 처음이라는데 어때요? 아삭아삭하니 식감이 좋네요. 그렇죠. 숙주는 그 아삭함 식감을 즐기고 싶어 찾는 법인데 저도 한 움큼 먹고 싶군요. 숙주 맛 알아주니 기분 좋아진 부자농부. 이제부터 숙주 재배 1부터 10까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온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온도가 항상 28도가 돼야 됩니다. 이 온도가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온도입니다. 달팽이 농장의 온도와 숙주 공장의 온도가 동일합니다. 달팽이와 숙주 농장의 온도가 동일하다고요. 야행성 달팽이의 사육장 온도가 어땠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농장 온도가 28도가 돼야 돼요. 습도도 60에서 한 80도 정도 돼야 돼요. 습도와 온도가 정확히 맞아야만이 얘네들이 성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달팽이 사육에 숙주 재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이 온도와 습도가 기가 막히게 같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울 때 저희 또한 달팽이 가지고 살아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위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전에 제가 콩나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콩나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너무 경쟁률이 많아서 그 콩나물과 비슷한 숙주나물을 하게 됐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동일 재배 환경에 작물 선종으로 추가 수익을 올려라. 달팽이 사육 환경에 영감을 얻어 시작한 숙주. 그런데 얼마나 숙주가 좋으면 토닥이는 건 또 모자라서 그냥 코를 박고 냄새까지 맡는데요. 육안으로는 이 통 안에 있는 숙주나물이 썩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해서 냄새를 맡음으로써 숙주가 정상적으로 자라는지 썩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일일이 썩는지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숙주는 재배법이 꽤 어려운 작물 중 하나라는데요. 숙주나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여성분들의 화장품 냄새도 위험하고 또한 그 남자들의 그 담배 냄새도 숙주나물에 그 자라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기에 오염되어 있는 그 냄새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럴 때 숙주나물이 굉장히 바로 썩습니다. 그만큼 재배 실패율이 높아 도전하기 부담스러워한다는 숙주. 그런데 굳이 재배가 어려운 숙주를 선택한 이유 뭐예요? 한 푸대가 원가가 약 한 1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19만 원짜리를 팔면은 2배의 이득을 남깁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고난도 재배 작물로 틈새 시장을 노려라. 남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략해 시작했다는 숙주 재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하나 보여준다는데요. 이게 다 뭔가요? 이거는 원료인 녹두입니다. 녹두. 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수로는 200포대가 되죠. 200포대 정도면은 저희가 한 2달 정도면은 다 소비가 됩니다. 와우, 엄청난 양이네요. 이제 연두빛 녹두가 어떻게 숙주가 되는지 좀 볼까요? 일단 녹두를 씻어주는데요. 이야, 녹두 시원하겠다. 더우시죠?
이거 물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 물을 마시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우리 후디 PD 물이 어떻길래 권하시는 걸까요? 어서 말을 해. 냉장고에 들어있던 물도 아닌데 엄청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이 보통 물이 아니에요. 보통 물이 아니라고요? 물이 그냥 다 물이지 뭐가 다를까요? 이게 지하 150m 이상에서 그 안반수에서 나오는 천연 안반수 물입니다, 이게. 매년 받는 수질 검사에서 깨끗함을 인증받고 있는 150m 안반수. 숙주를 재배하기 위해 농장 이전을 계획하며 지하수부터 팠을 정도로 공을 들였답니다. 세척은 한 3회 내지 한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든가 먼지, 이물질 같은 거에 녹두한테는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이 씻지 않으면 녹두가 부패되거나 썩습니다. 오염물 제로에 도전하며 씻고 또 씻고를 반복하는 부자농부. 이제 끝인가 했더니 다른 호수에 물을 붓습니다. 이 물은 또 뭔가요? 기존에 세척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15에서 한 16도 정도의 찬물인데요. 지금 이 보일러에 70도의 온도를 여기다가 같이 회석을 해요. 해서 39도의 온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냉수와 온수를 섞어 더도 덜도 말고 딱 39도여만 하는 작업. 이 안에서 39도의 온도가 맞았을 때는 그때부터 3시간을 이 안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처음 녹두보다 한 3배 정도 불어났을 때, 크기가 컸을 때 그때 이제 건지기 시작합니다. 원료부터 불리는 온도와 시간까지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 녹두의 생명은 원료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천연 안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녹두가 건수물에 의해서 썩게 되거든요. 부패되거나 썩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천연 안반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삼보 부자농부가 물이며 세척에 깐깐한 기준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팽이 사육장 한편에 시작한 숙주 재배.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썩어버리는 탓에 출하조차 해보지 못하고 3개월 동안 자그마치 1억 원의 손해를 봤답니다. 그때 손해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이거를 다시 해야 하나 그 자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부양하는 그 가장으로서의 그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한 계단씩 시작을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숙주 연구에 매진한 부자농부. 그 결과 숙주에 공급되는 물과 그 온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 농장으로 이전하면서 지하 150m 안밭을 끌어올려 숙주 재배 전 과정에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잘 자란 숙주를 출하할 때마다 제 기분도 굉장히 좋고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돼 있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 그 시각 농장 한편에선 맛있는 냄새가 아주 진동합니다. 직접 재배한 숙주를 데쳐 깨소금 팍팍 넣고 참기름까지. 숙주 무침입니다. 저희 숙주 맛있어서 자주 해 먹습니다. 무침 하나로는 아쉬웠을까요? 숙주 샤브샤브도 끓고 있네요. 파는 것도 팔지만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가 확인도 할 겸 해서 자주 먹습니다. 숙주가 주인공. 맛과 건강 모두 잡은 밥상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첫 술은 숙주향 우러난 국물부터. 아, 국물이 맛있는데. 오늘 숙주나물 무쳤어요. 드셔보세요. 사각사각한 게 되게 맛있는데. 당연히 맛있겠죠. 남편이 재배하고 그 아내가 조리했으니 그 맛이야 두말하면 입 아프자. 요즘에 그 식당 그 샤브샤브 집에서 숙주 주문이 되게 많거든. 이제 찬바람 불면은 더 샤브나 마라탕 잘 장사 잘 되니까 더 많이 더 잘 키우세요. 열심히 키워서.
타고 양주 먹게 해줄게. 그저 웃는 아내, 그 옛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에도 수줍게 웃었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참 그 뒷모습이 참 아름다웠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불바다로 만들었어요. 그 불바다에 빠진 후로 지금까지 우여곡절 함께 겪어내며 하루하루 더 견고해졌답니다. 우선은 책임감 있어 보이고요. 믿음직해 보이고 조금 나를 보호해줄 수 있겠구나.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합격점. 앞으로도 합격일 겁니다. 금술도 좋은 숙주 농장 내. 그 달달함이 번졌을까요? 얼마 전 농장에 좋은 일이 생겼답니다. 아이고 식구가 늘었어요. 얘가 보리고요. 얘가 쌀인데 여기 사이에서 우리 새끼들이 났어요. 쌀과 보리가 낳은 녀석들. 아하,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팥이라든가 녹두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곡류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려가지고 이제 좀 큰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려고요. 요새 얘네들하고 노는 게 힐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쌀, 보리, 팥, 녹두, 콩. 이름만 불러도 배부르네요. 강아지와 힐링도 잠시. 다시 작업 채비를 시작하는 보자랑부. 방수용 앞치마에 고무장갑까지.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목욕시키려고 합니다. 목욕을. 목욕을요? 아, 쌀보리 판 녹두콩 목욕시키려나 보네요. 그런데 목욕통을 닦는가 했더니 숙주통? 통 안팎을 꼼꼼히 헹굼도 여러 번. 아니, 통을 이렇게 공들여 씻어요? 썩는 거라든가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깨끗이 목욕을 시켜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잘 씻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기까지 싹 잘 말려야겠죠. 태양열에 의해서 건조함으로써 세균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개운하게 잘 닦은 숙주통은 발판 위에 올려두기만 하면 끝. 이거는 저희 직원입니다. 통을 나르기 위한 그 달구지죠. 달구지? 직원이요? 레일이네요. 아내와 둘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작업 환경을 고려해 바닥에 레일을 깔았답니다. 그 사이 불린 녹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게 종자인 녹두에서 39도의 물로 불리기 시작했는데 3시간 후면은 이렇게 한 3배의 녹두가 크기로 커져 있습니다. 진짜 녹두가 통통하게 불었네요. 녹두는 요 정도 한 3배 정도 촉 뜨기 직전까지 불려야지. 촉이 떴을 때는 상품 값어치가 없고 썩고, 그다음에 덜 불렸을 때는 그 제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39도 3시간, 39도 3시간. 하하, 자, 외워. 불린 녹두를 작은 통에 나눈 뒤 물을 또 뿌려주는데요. 또 씻어요. 녹두가 처음에 씻을 때는 그 16도에서 17도의 물로 씻잖아요. 그 다음에 불릴 때는 39도에서 불리고요. 그 다음에 39도의 물을 다시 16도에서 17도로 이 물을 빼줘야 돼요. 열을 빼줘야 돼요. 예? 잠깐만요. 수학 공식도 아니고 불리느라 올린 온도를 냉수로 내려줘야 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열을 빼주면은 성장에 더디고요. 또 적게 열을 빼주면은 녹두가 썩거나 부패가 됩니다. 온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와, 숙주가 진짜 쉬운 작물이 아니네요. 냉수로 열시킨 불린 녹두는 눈대중으로 툭툭 다시 통에 옮겨 담는데요. 이건 무슨 작업이에요? 이거는 최종 분통입니다. 촉 뜨기 전까지의 분통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촉이 뜬 상태에서 분통을 2번 하고 있어요.
눈대중으로 분통한 녹두는 최종 정량 작업을 하는데요. 불린 녹두를 기준해 한 통의 정량이 얼마나 될까요? 55,000원짜리는 10.3kg고요. 26,000원짜리는 8kg로 최종 출하가 됩니다. 자, 이제 준비 끝! 이제부터 숙주로 자랄 차례인데요. 3일차에 촉을 띄우고 6일째 되면 우리가 아는 숙주의 모양이 된답니다. 하지만 그 6일이 그냥 오는 건 아니겠죠. 와, 왜 포포스랍니까? 오직 물 하나만 먹고 자라는 숙주, 그냥 줄 리가 없겠죠. 2시간 반마다 한 번씩 그 물을 주고 있어요, 자동으로. 물 줄 때마다 온도는 23도로 주고 있습니다. 23도로 2시간 반마다 별표 5개. 그런데 이 숙주에 주는 물의 온도가 숙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데요. 수온이 23도에 맞춰졌을 때 아내 담당인 달팽이 사육장에서도 특정 작업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연찮게도 달팽이의 알을 세척하는데 저희가 23도의 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숙주 또한 23도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3도의 기준을 저희는 두고 있습니다. 물 온도만 한 번 맞추면 달팽이도 키우고 숙주도 키우고, 하하, 이 정도면 운명이죠. 다음 날 숙주통을 앞에 두고 손을 바삐 움직이는 부자농부. 숙주에 갑자기 허리띠가 메어졌네요. 출하 직전에 그동안에 그 쏟아질 거를 염려해서 요 위에 통으로 씌워놨거든요. 근데 이 통까지는 그 밖에 출하가 안 되고 이 통을 벗기는 과정에서 이게 쓰러질까봐 끈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공든 숙주탑이 무너질까 층층이 끈을 매준 건데요. 와우, 이게 다 몇 층인가요? 숙주탑을 정비하고 나면 아내는 신문지를 숙주 위에 덮어주는데요. 이건 왜 덮어주는 거예요? 신문을 덮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햇빛에 숙주가 파래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신문지를 한 번 더 덮어주는 거예요. 숙주가 파래지지 않게 신문지로 빛가림막을 해주는 거네요. 그게 끝이 아니랍니다. 마치 숙주를 보쌈이라도 하듯 검은 비닐로 싹 야무지게 씌워주는데요. 숙주가 밖에 나가면은 강압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시퍼래집니다. 그래서 강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까만 봉지로 씌우고 있습니다. 신문지에 검은 비닐 이중으로 차단했으니 이젠 안심입니다. 햇볕이 내리 쏟아지는 농장. 숙주의 첫 외출은 이중으로 차단한 채 아주 짧게 쓱 금세 지나갔는데요. 이제 숙주 출하하는 건가요? 출하 전에 그 숙주 안에 있는 물기를 제습하기 위해서 3도에서 5도 이 냉장고에다가 8시간 동안에 제습을 하고 있습니다. 출하 전 3에서 5도로 8시간 제습. 출하 마지막에 다시 물을 빼주는 이유가 있나요? 밖에 온도가 30도가 됐을 때 숙주 안에 있는 물방울이 그거를 제습을 해주지 않으면은 금방 그 열을 받아서 숙주가 썩게 됩니다. 그러나 제습을 하게 되면은 숙주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 썩진 않습니다. 우와, 숙주 재배 진짜 어렵네요.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이제 숙주 키울 수 있겠죠? 숙주는 그 깨끗한 물과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녹두가 잘 자라고 잘 성장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최상의 물과 최적 온습도로 고품질을 유지하라. 늦은 오후 냉장고에서 제습 8시간을 꽉 채운 숙주.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도 쓱착 안막이 된 차량에 옮겨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시나요? 열심히 키웠으니까 이제 돈 벌러 가야죠. 아하, 돈 벌러요. 그건 너무 좋죠.
시간 단위로 1도 2도 온도 재가며 애지중지 키운 숙주 드디어 팝니다. 농장에서 주물처까지 직접 배달까지 하는 부자농부. 묵직한 숙주통 무게에 땀이 피오듯 흘러도 지금이 가장 힘이 난다는군요. 그런데 문 닫힌 가게 앞에 이렇게 두고 가면 괜찮아요? 새벽 시장 일어나서요. 새벽 3시에 이제 가게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숙주나물을 그때부터 도매라든가 소매라든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 차단 단단히 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는 숙주. 이 숙주로 얼마나 수익을 올리나요? 8곳에 대형 시장에 납품을 함으로써 연간 2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숙주 대형 시장 납품으로 연매출 2억 원. 자, 김삼복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들어갑니다. 생달팽이 및 달팽이즙 판매 4억 원, 숙주 대형 시장 납품 2억 원으로 연매출 총 6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일 재배 환경의 작물 선정으로 추가 수익을 올려라. 두 번째, 고난도 재배 작물로 틈새 시장을 노려라. 세 번째, 최상의 물과 최적 온습도로 고품질을 유지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숙주를 앞으로 그 통조림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 통조림으로 만드는 거는 유통기간이 길거든요. 그 통조림으로 만드는 거 가지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인 김삼복 부자농부. 그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표를 드립니다. 평소에 상장도 안 받았는데 이 명패 받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달팽이에 숙주까지 하나 더. 그만큼 열정 부자인 김삼복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